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오늘 출정식을 갖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8,000톤의 폐기물을 군산항 인근에 쌓아둔 업체가 잠적하면서 자칫하면 군산시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대형 지역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가운데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해 다른 사업 추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임실군에 들어선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을 놓고 주민들이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쓰는 정읍과 김제 주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전남의 섬진강 유역 환경단체와도 연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 군민회관이 성남 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허가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에 대해서 날선 비판이 터져나옵니다. 정읍과 김제 주민들까지 가세한 오염 정화시설 반대주민 대책위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용전 광주시장은 서민인들을 없애고 정정 임실을 침략하였음을 반성하고 임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물론 전남의 섬진강 유역을 아우르는 환경단체들과도 연대해 광주시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국회와 전라북도 의회 등 정치권까지 참석한 인원만 1,500명을 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생활적폐고 환경적폐고 그리고 행정적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출정식을 마친 뒤에는 1시간 동안 거리 행진을 하며 광주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책위 대표단은 이번 주 안에 다시 광주시를 항의 방문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한 폐기물 업체가 군산항 인근에 중국에 보내려던 8,000톤의 폐기물을 쌓아놓고 잠적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잘못하면 군산시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 인근의 한 창고,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두 8,300톤. 지난 2017년 한 폐기물 업체가 제주도에서 가져온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하려다 막히자 이곳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에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에 온갖 쓰레기가 뒤섞여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각 처리할 경우 해당 폐기물 업체가 처리하지만 업체의 관계자들이 잠적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가 안 되면 창고 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예의치 않으면 군산시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군산에 대집행해야죠. 대집행 주체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군산시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처리에 들어가는 20억 원의 비용을 환경부가 지원해야 행정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소만이 잔 여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사람도 아니고 여기 폐기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불법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겪는 것도 부족해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가며 처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대형 지역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업 추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고속도로는 삼내에 들어서면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집니다. 김제까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재부가 수요가 충분치 않다면서 이른바 예타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겁니다. 예타의 벽을 넘어야 하는 전북 대형 사업들은 이뿐만이 아닌데
호남 고속도로 확장처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기간도 1,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예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를 유지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선 방안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50%에 이르는 경제성 비중은 줄고 25에서 35%인 균형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타 제도의 평가 항목의 조정, 예타 수행 기간의 다원화, 조사 기간의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예비 타당성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타 제도가 국가균형 발전의 비중을 좀 더 두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입 20년 만에 이뤄질 예타 제도 수정 방향과 지역 대형 사업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달 중에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전라북도 역시 지원책을 논의하며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광주형 일자리의 유력한 후보 지역 가운데 하나로 군산을 꼽았습니다. 단체장들의 의지, 사업의 구체성도 다른 지역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주택과 복지, 공장 진입로 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개념을 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달쯤에는 그 정책을 또 발표할 수 있는. 전라북도도 대도약 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의 모델과 지원책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제와 투자 보조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형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는 물론 대기업과도 접촉하며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형은 그런 식으로 가지만 이렇게 좀 더 다변화해서 같이 동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의 밑그림이 구체화하면서 안개 속에 머물러 있던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효성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오는 2020년까지 전주 공장에 468억 원을 투입해 탄소 섬유 생산량을 연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2배 늘릴 계획입니다. 효성은 자동차 수소 연료 탱크 등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증설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건축물 10곳 가운데 4곳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내 건축물은 모두 45만 100채로 42%인 19만 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주거용이 54%로 가장 많고 상업용 27%, 공업용 15% 등입니다. 국민의당 내 호남 정치 세력들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거부하고 민주평화당을 창당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당의 기치로 내걸었던 다당제 민주주의와 연동형 비례제 논의에선 나름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줬지만 군소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출범은 전북에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와 또 경쟁을 의미합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지근하자 줄기차게 질타했고 반공선의 대부분이 군함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여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새만금 태양광 사업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정동영 대표 체제를 이어가며 호남 안에서도 전라북도의 목소리를 유지했고
연동형 비례제 여론화를 주도한 것도 성과입니다. 지난 1년 한계도 있었고 오류도 있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 힘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했던 1년 전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 지지율로 당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국회 내 정치력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군소정당이 갖고 있는 정치력의 한계,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석수, 그다음에 교섭단체도 못 꾸려갈 만한 이제 그러한 것이라서 평화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와 또 민생정당, 대한정당으로서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내느냐에 당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년은 정동영 대표가 창당 1주년 기념사에서 표현한 것처럼 당의 생존을 증명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5.18 비하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민주화혁명의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유가족을 세금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치부한 행위는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일본의 아베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냉전 수구적 극우 인사들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형 사립유치원의 20%만이 국가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원화수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15곳 가운데 3곳만이 교육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불참 의사를 밝힌 유치원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역사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학교에서 특별히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일본식 지명이 들어간 학교 이름과 교과를 교체하는 등 언어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들을 청산하는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이 오는 18일부터 2달 동안 도내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전북에서는 30년 이상 된 학교시설과 노후 저수지, C등급 이하의 문화재 등 6,250여 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전라북도는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 일대 가게를 돌며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19살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지난 8일 전주의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 7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으로 미뤄 공범이 최소 3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후보 63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씨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또 다른 유권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사과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악용해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한 요양병원의 이사장 50살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환자 460여 명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가 되돌려 받아야 될 상한액 2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약초밭에서 한약재인 하수오를 훔친 혐의로 대구에 사는 56살 남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을 담그려고 지난달 15일 밤 자정 남원시 고죽동의 한 약초밭에 몰래 들어가 40만 원가량의 하수오 15kg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전주, 완주 등 8개 시군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영상 4도에서 7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오전에는 농도가 더 치솟겠습니다. 모레 아침도 춥겠지만 그 뒤로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